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치 벽들이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압박감에 짓눌린 듯한 그런 기분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며 어지럽혀진 원인을 찾으려 해도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복잡함이라는 것은 조용히 다가온다. 어느새 한때는 평화로웠던 공간들이 점점 답답하고 숨막히는 분위기로 변해간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쉽게 지나치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들과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던 물건들까지 더해지면 집은 우리가 바랐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닌 혼란스럽고 피곤하게 만드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함을 유발하는 예상치 못한 7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정리하여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오래된 잡지와 신문들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멋진 표지의 잡지나 일요일 신문을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꼭 읽어야지라고 다짐하며 한쪽에 두었던 기억 말이다.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 올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책상 위, 선반 위, 심지어 의자 위까지 쌓여가는 종이 더미는 점점 높아지고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제법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습관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에 관심이 많거나 영감을 주는 글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종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먼지도 가득 쌓이고 시각적인 과부하를 유발한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인기 있는 출판물들이 이미 온라인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접하면서도 불필요한 공간 점유 없이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블릿이나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하면 최신호를 언제 어디서든 바로 열람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만약 아직도 종이책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고집이 남아있다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보자. 예를 들어 동시에 단 2권만 보관하고 읽은 즉시 나머지는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내 친구 메리는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수십 권의 패션 잡지, 정원 관련 서적, 신문들로 거실이 꽉 찰 정도였다. 방, 안 여기저기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녀는 늘 언젠가 읽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잡함은 너무 커서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도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내가 조심스럽게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종이 느낌이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몇 주 후 태블릿으로 잡지를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집안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고 몇 년 만에 다시 넓고 밝은 공간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정말 특별한 일부 인쇄물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디지털로 대체했다. 그녀의 집은 가볍고 활력 넘치며 무엇보다 평화로워졌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장식품들이다. 수집한 기념품, 인형, 골동품, 유산으로 물려받은 물건들 등 개인의 삶을 담아낸 그딴 소품들 말이다. 분명히 이 물건들은 매력적이며 하나하나는 소중한 추억과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면이 이것들로 덮여 있을 때 분위기는 오히려 아늑함에서 답답함으로 바뀐다. 본래는 개인의 역사와 감정을 표현하려던 것이 결국 시각적 혼잡함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큐레이션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려 하지 말고 진짜로 기쁨을 주고 자신의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소수의 아이템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비는 선반보다는 한 가지 우아한 꽃병이나 가족 사진 한 장이 훨씬. 그녀의 거실은 오래된 수집품, 인형들, 여러 사진들로 가득했다. 각각은 모두 의미 있는 물건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은 작아 보였고 초대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일주일 동안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정리하며 가장 소중한 것들만 남겼다. 파리에서 산 섬세한 꽃병, 가족의 초상화, 그리고 몇 점의 예술품들. 정리가 끝났을 때 그녀의 거실은 마치 새로 단장한 듯했다. 공간은 밝고 여유로우며 중심을 잡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진정한 쉼터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클러터의 원인, 과밀한 옷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옷을 계속 모으게 된다. 어떤 것은 기념일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언젠가 다시 입을 거라는 기대로 남겨두기도 한다. 문제는 이 옷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유행을 벗어난 것도 있고 그냥 방치되어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존재감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쌓여가는 옷들은 옷장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일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래서 옷장을 정돈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제로 입는 옷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거의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필요하지 않은 옷들은 기부하거나 재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자. 남은 옷들은 계절별로 또는 종류별로 정리하면 관리가 훨씬 용이해진다. 옷장을 정리하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선택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감을 주는 옷들만 남아있다면 옷 입는 일도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집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편안함, 명료함, 그리고 위로가 있는 공간 말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클러터의 원인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자. 왜냐하면 때로는 적음이 진정한 풍요가 되는 법이니까. 집에 들어섰을 때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왜 그렇게 혼잡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공간이 어딘가 산만하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습관이나 서서히 쌓여가는 물건들에 의해 방은 점점 좁아지고 정돈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의 원인 7가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해 평화롭고 정돈된 생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회복하고 편안한 쉼터로 탈바꿈시켜보세요. 1. 오래된 잡지와 신문, 조용히 공간을 잠식하는 무형의 침략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나중에 읽어야지 하며 잡지를 집어들거나 신문을 구입해 두었지만 결국 그대로 책상 위나 선반 위에 쌓여가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늘어나고 어느새 거실이나 방 전체를 뒤덮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종이 더미가 많다는 물리적 공간의 문제뿐 아니라 읽지 않을 텐데도 계속 간직하려는 습관에 있습니다. 잡지는 영감을 주기 위해 두고 신문은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보관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짓눌리는 느낌만 남깁니다. 해결책,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보세요.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인기 있는 매체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피지컬한 종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종이 버전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한 번에 1-2권만 보관하고 읽은 즉시 재활용하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70세의 메리라는 여성은 패션부터 정원 가꾸기까지 다양한 잡지들을 여기저기 쌓아놓았습니다. 거실은 너무 복잡해서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버전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좋아서 못 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몇 주간 태블릿으로 읽어본 결과 정리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권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밝고 넓은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공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장식품, 적으면 많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식품들을 모으게 됩니다. 작은 소품들, 기념품, 인형, 유물 등 각각의 물건들은 추억과 감정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진열해 놓는 순간 분위기는 아늑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집이 작아 보이고 마음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해결책, 미니멀리즘을 실천해보세요. 모든 표면을 꽉 채우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소수의 아이템만을 엄선해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단 하나의 아름다운 꽃병이나 소중한 가족 사진 한 장이 공간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넓고 고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제 이웃 도리스, 70대 후반는 과거 거실에 수많은 인형들과 옛 수집품, 가족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건엔 다 이유가 있었지만 그 양 자체가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물건들만 골랐습니다. 파리에서 산 꽃병, 가장 좋아하는 가족 초상화, 그리고 몇 가지 섬세한 미술품들. 그녀가 정리를 마쳤을 때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보낼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떠올리기 좋은 옷이라면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긴 뒤 기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를 기대하는 옷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돈된 옷장은 단순히 아침 준비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필요 없는 옷들을 정리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반겨주는 옷들만 남기세요. 마무리하며 평온한 집은 오늘 시작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까지 압박합니다. 오래된 잡지, 과잉된 장식품, 넘치는 옷장 같은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당신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보낼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떠올리기 좋은 옷이라면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긴 뒤 기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를 기대하는 옷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돈된 옷장은 단순히 아침 준비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필요 없는 옷들을 정리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반겨주는 옷들만 남기세요. 마무리하며 평온한 집은 오늘 시작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까지 압박합니다. 오래된 잡지, 과잉된 장식품, 넘치는 옷장 같은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당신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팁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이제 당신은 집을 정돈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당신의 공간을 단순화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깨끗하고 의도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마음이 때로는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과 내면의 평안은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일은 단순한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립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전략이나 화려한 꿈도 실천 없이는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것이 모여서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의 시간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진짜 성장을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끈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행동하라. 지금 생각하라. 지금 변화하라. 당신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추구하라.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부모님의 꿈, 사회의 틀, 친구들의 성공 이야기 등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잊혀지고 만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을 따라 걷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진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다. 부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기 일쑤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실패조차도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다해 행동하는 태도이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라. 미래는 결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과 실천이 모여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진다. 계획은 중요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특히 실패에 대한 공포는 많은 사람을 멈춰서게 만든다. 그러나 실패란 단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가능성이 넘친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이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영문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문장을 다듬어 더 매끄럽고 감성적으로 번역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원문의 핵심 메시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읽기 편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습관 하란. 옷장 속 혼란을 잡아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자. 당신의 옷장은 어떤가요? 추억이 가득한 보물 창고일 수도 있고 오래된 옷들로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있지도 않는 옷들을 계속 간직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절마다 옷장을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당신의 옷장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실제로 어떤 옷을 입는가? 내 몸에 잘 맞고 기분 좋은 옷은 무엇인가? 지난 1년간 손도 안 댄 옷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만 작별할 때입니다. 잊지 않는 옷들은 기꺼이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면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로 편안하면서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새 옷 몇 가지를 장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라는 80세 할아버지는 늘어나는 옷들로 벌써 옷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양복, 오랜 세월 빛도 보지 못한 셔츠, 낡아서 입을 수도 없는 스웨터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딸이 조심스럽게 옷장 정리를 권유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시작하니 얼마나 많은 옷들을 기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리 후의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옷장이 훨씬 가볍고 밝아졌고 찾던 옷도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방대한 옷더미 속에서 뒤적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프랭크는 이 경험을 마음까지 자유로워진 느낌이라고 표현했고 집과 머릿속 모두에 새로운 명료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옷장 정리가 삶의 힘을 되찾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습관 2. 종이더미와의 전쟁. 체계적인 정리로 여유를 되찾자. 종이더미, 조용하지만 침략적인 존재입니다. 고지서, 편지, 영수증, 잡지 등은 어느새 우리 주변을 서서히 포위합니다. 묶음이었던 그것들은 거대한 언덕처럼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중요한 문서를 찾는 일은 마치 보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어려워집니다. 이런 종이 더미를 제압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체계입니다. 먼저 우편물과 문서들을 받을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을 마련하세요. 바구니, 트레이 혹은 인박스 같은 간단한 도구라도 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중요 서류인 고지서, 세금 서류, 개인 편지는 파일 폴더나 서류함에 정리하면 됩니다. 종이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스캔하여 디지털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70대 후반의 에디스라는 여성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실 모서리는 분류되지 않은 종이들의 성전환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카드, 열지도 않은 고지서, 여기저기 적힌 메모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파일 폴더, 재활용 쓰레기통,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보지서는 한 폴더에, 중요한 편지는 또 다른 폴더에, 나머지는 과감히 재활용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망설여졌지만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엉망이었던 구석은 이제 깔끔하고 차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미뤄둔 일들에 대한 짐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습관 나머지. 오장 나거나 쓸모없는 물건들과 작별. 진짜 필요한. 얽매여 쓸모없는 물건에 매달리지 마세요.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80대의 조지라는 남성은 부엌 카운터 위에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은 이미 멈춘 상태였지만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그 덩치 큰 전자레인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격려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전이라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숙고한 결과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는 순간 부엌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고 공간은 한결 개방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모 한결 말가 맡긴 없다고 물었고 이 쟁찬 정도 되느냐. 얽매여 쓸모없는 물건에 매달리지 마세요.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80대 조지라는 남성은 부엌 카운터 위에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은 이미 멈춘 상태였지만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그 덩치 큰 전자레인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격려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전이라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숙고한 결과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는 순간 부엌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고 공간은 한결 개방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왜 정리가 삶을 바꾸는 비결이 되는가?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옷장을 정리하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돈하든 아니면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든 각각의 행동이 모이면 삶을 더욱 평온하고 의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정돈된 옷장은 아침마다 옷 고르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체계화된 서류 정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좌절을 줄입니다. 고장난 물건들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물리적, 정신적 여유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모이면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이 퍼지며 더 가볍고 자신감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보세요. 오늘 당신의 옷장, 서류 더미 혹은 오래된 기기 중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 과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당신처럼 더 행복하고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동참하도록 영감을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팁을 얻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집 모든 구석이 평온과 목적을 가진 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휘둘려 진짜 자신을 잊고 살아가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만의 가치와 신념이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데 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끈기 있는 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매일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그 내일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삶을 만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오히려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미 당신은 성장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공간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자. 비우는 힘의 중요성.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짓누르는 무게이며 스트레스와 혼란의 근원이다. 하지만 한 개의 서랍만 비워도 당신의 일상에 평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삶 전체를 가볍고 밝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자. 옷장 속 자유, 혼란에서 자신감으로. 82세인 프랭크는 과거의 추억이 담긴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을 갖고 있었다. 80년대 슈트, 실밥이 튀어나온 니트, 그리고 오래전부터 입지도 않은 셔츠들. 딸이 제안한 정리가 처음엔 부담스럽기만 했지만 막상 80% 이상을 기부하고 나니 그에게 남은 건 해방감뿐이었다. 이제 그의 옷장에는 자신이 사랑하고 실제로 입는 옷들만이 자리 잡고 있다. 아침 준비는 더 이상 피곤한 일이 아니었고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까지 환해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실천 계획, 계절별 정리. 3개월마다 지난 1년 동안 이 옷을 입었는가? 라고 스스로 묻자.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내어줄 것. 목적 있는 기부. 당신의 오래된 재킷이 누군가의 면접 복장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사기보다 새로 단장하기. 매년 1-2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소재를 선택하면 좋다. 왜 효과적인가? 정돈된 옷장은 선택의 피로를 줄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어지러운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반대로 정리는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종이산에서 정원으로,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법. 에디스의 거실 구석은 오래된 청구서, 생일카드, 설명서 등 종이 더미로 가득했다. 몇 년 동안 방치된 그 공간은 마치 죄책감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그녀는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 컬러 파일 폴더를 들고 분류를 시작했고 필요한 문서는 스캔하여 디지털 보관함에 넣고 나머지는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변화의 결과는 놀라웠다. 햇빛이 드는 조용한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가 생겼다. 당신만의 시스템 만들기, 3단계 분류법, 액션, 납부해야 할 청구서, 처리할 편지 등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것, 보관, 세금, 신고서, 보증서 등 중요한 문서는 스캔 후 디지털 저장, 재활용, 그 외 모든 불필요한 종이는 과감히 버릴 것. 매일의 습관, 저녁마다 5분만 투자해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자. 예외는 없다. 전문 팁, 디지털화. 에버노트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앱을 활용하면 종이 문서도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변신한다. 그 구석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눌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에디스의 진심 어린 말이다. 3. 보장난 물건, 지나간 과거, 공간을 되찾는 용기. 조지의 부엌에는 오래전 고장난 전자레인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200를 주고 산 물건이었기에 쉽게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내다 버렸고 그 순간의 해방감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작은 부엌은 숨을 쉬게 되었고 요리, 준비는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즐거움이 되었다. 공간을 되찾는 방법, 12개월 규칙,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이미 필요 없는 것이다. 수리하거나 내어주기,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것은 중고품 기부 단체, 얘를 굿윌에 보내자. 올바른 재활용, earth911.com, 가까운 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전자 폐기물 수거소를 찾을 수 있다. 숨겨진 이점은 언제 쓸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 조지는 전자레인지가 있던 자리에 허브 화분을 두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이다. 당신의 정리혁명, 지금 시작하라. 정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더 명료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며 평온을 맞이한다. 첫걸음, 오늘 단 20분만 투자하자. 옷장, 책상 혹은 쓰레기 서랍 중 한 곳을 선택하고 시작하면 된다. 왜 지금인가? 정신적 명료함.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어지러운 공간은 집중력을 빼앗는다. 신체 건강. 먼지가 쌓인 공간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행복감.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신의 삶에 의미 있게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행복의 이유가 된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영어 원문을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 완성된 한국어로 정확하게 재구성한 버전입니다. 원문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더 설득력 있고 풍부한 표현으로 확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라. 삶을 되찾아라. 노년을. 꺼내지도 않은 셔츠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익숙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넘쳐나는 옷장은 단지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짓누르는 감정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문제점. 너무 많은 옷은 선택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정작 입고 싶은 옷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해결책, 계절별 정리법, 12개월 규칙.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잘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감하게 정리하세요. 캡슐 옷장 활용. 기본 컬러와 클래식한 디자인의 의류들로 구성된 15벌의 옷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아침 준비 시간을 줄이고 옷 고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중고 옷은 지역 쉼터나 중고샵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옷장을 70% 비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러터가 얼마나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옷장뿐 아니라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2. 서류 더미. 혼란에서 통제로. 에디스의 거실 구석은 종이의 미로였습니다. 1998년 생일 카드, 열어보지 않은 청구서, 이미 없어진 가전제품 설명서들까지 그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일은 쌓이면 눈에 보이는 혼란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안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리가 어렵습니다. 해결책, 3단계 시스템, 분류 앤 정리, 공과금, 긴급한 서류 등 즉시 행동이 필요한 것들, 보관해야 할 문서, 세금 신고서, 최소 7년, 보증서, 법률 관련 서류 등은 스캔하여 디지털 저장, 폐기 또는 재활용, 오래된 광고지, 만료된 쿠폰, 필요 없는 우편물 등 디지털 전환,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브, 어도비 스캔 같은 앱을 활용하면 중요한 문서를 쉽게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더욱 추천됩니다. 매일 작은 습관, 저녁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에디슨은 종이 더미를 정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다시 제 것으로 되찾은 느낌이에요.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죠. 3. 고장난 물건들, 잡동사니에서 자유로움으로. 부엌에 고장난 가전제품들의 묘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작동할 때마다 스파크가 튀었고 토스터는 한쪽 슬롯만 작동했으며 믹서기는 깨진 뚜껑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의 상징이 되며 마음속에 무게를 더합니다. 해결책, 수리하거나 떠나보내기 원칙. 2가지 질문으로 결정하세요. 쉽고 경제적으로 수리 가능한가?
그렇다면 수리를 예약하거나 수리점에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다면 용감하게 내보내세요. 사용 가능한 부품은 기부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히 폐기하세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원칙은 주방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고장난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조명,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 반쯤 만든 공예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수리할 것인가, 떠나보낼 것인가. 조지는 전자레인지를 새로 구입하고 다른 제품의 남은 부품들을 기부했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니까 내가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치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멈춰 세웠다는 걸 깨달았죠. 마무리.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르신들께 있어서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신적 평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 서류, 고장난 물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부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점차 공간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그만큼 더 자유롭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반영하는 공간에 살 deserve,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주어진 영문 콘텐츠를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한국어로 풀어낸 확장된 버전입니다. 원문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문장 구조를 더 풍부하게 하고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어 독자에게 감정적 공감과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진 토스터기를 그대로 싱크대 위에 두고 살아왔다.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이 작은 기기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종의 홈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조지는 결국 결심했다.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고장난 기기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공간은 즉각적으로 가벼워졌고 주방은 한결 넓고 여유로워 보였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도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위한 자리가 생긴 것이다. 조지는 예상치 못할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간단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가 이렇게나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사실 가장 작고 단순한 선택들이 때때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곤 한다. 주방은 종종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가족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며 삶의 리듬이 시작되는 장소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간은 쉽게 혼잡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조리도구와 소형 가전제품, 잡다한 용품들을 모아두게 된다. 처음엔 멋지다고 생각했던 아이템들이지만 막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물건들이 쌓여만 가는 것이다. 멜론 볼러, 팝콘, 기계, 뚜껑만 있고 본체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 모든 것들이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요리 시간에 필요한 것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주방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닌 번거로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더불어 오래된 식재료나 향신료들도 문제다. 장의 뒤쪽 어딘가에는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통조림이나 반쯤 비어있는 후추병 같은 것들이 잠복해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물건을 까먹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질서는 특히 시니어들에게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연령이 드는 만큼 물건을 관리하거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랍과 수납장 속은 이제 쓰지도 않는 것들로 꽉 차게 되고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 해결책은 바로 의도적인 정리에 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먼저 한 번에 하나의 서랍이나 수납 공간만 집중적으로 처리하자. 각각의 물건을 손에 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지?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할까? 같은 기능을 가진 도구들은 함께 묶어두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중복된 제품이 있다면 가장 상태가 좋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보내자. 식품과 향신료의 경우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상했거나 오래된 것은 즉시 버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잘 정돈된 주방은 단순히 실용적인 공간을 넘어선다. 그것은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주방을 재정비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70대 여성 엠마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과거 즐거움으로 요리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방이 혼란스러운 미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조리도구들과 크기와 뚜껑이 맞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오래된 향신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도구인 스패틀조차 제때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결심한다. 주방을 완전히 다시 정리하기로 말이다. 그날 엠마는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비우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분류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 그녀의 주방은 완전히 갈라졌다. 서랍 안에는 필수품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수납장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구들을 위한 공간까지 생겼다. 다시 요리하는 게 즐겁다며 엠마는 미소 지었다. 주방은 단순히 깨끗해진 것을 넘어 그녀의 일상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책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다. 지식을 전달하고 추억을 떠오르게 하며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책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면 어느새 책상 위, 소설, 시집, 에세이들이 책장마다 줄을 서 있지만 정작 다시 읽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든 이후에는 이런 책 더미들이 추억의 보물보다는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어떤 책들이 여전히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책들과 작별하는 용기다. 80대의 여성 사라 역시 이런 고민에 직면했다. 그녀는 평생 책을 사랑해왔고 수십 년간 모아온 책들로 거실 책장이 뻗쳐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 책을 둘 공간조차 없어졌고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주말 동안 열심히 책들을 분류하며 진짜로 소중한 책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도서관에 기부했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녀의 책장은 정돈되고 개방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사라는 마음속에서도 가벼움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따뜻한 기쁨을 느꼈다. 집을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리는 일, 주방 서랍을 정리하는 일, 책장의 책들을 다시 정리하는 일 등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주변을 혼잡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하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우리가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성역이 되어간다. 혹시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볼 의향이 있는가? 댓글에 글을 입력해 다음 주방 정리를 시작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좋고 아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0을 남겨보자. 당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혹시 주변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의 삶이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공간을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70대 이상 노인들의 놀라운 능력, 나이에 도전하는 비결. 70세 이상 인구 중 단지 5%만이 특정 뛰어난 역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건강, 그리고 열정의 상징입니다. 믿을 수 없는 유연성부터 최신 기술까지 이러한 어르신들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특별할까요? 어떻게 그들은 금빛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취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보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부, 놀라운 유연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유연성을. 공간이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구입한다. 수박 공 모양으로 과일을 파내는 멜론 볼러, 세련된 착즙기에 할, 특별한 모양의 쿠키 커터에 할. 하지만 정작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결국은 용도도 기억나지 않는 잊힌 유물처럼 방치된다. 여기에 맞지 않는 뚜껑들이 무질서하게 쌓이고 유통기한 지난 양념들과 중복된 도구들이 더해지면 필요한 것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어느새 주방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각 서랍과 장을 하나하나 열며 스스로에게 묻자.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지? 라는 질문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기능별로 물건들을 정리하자. 계량 스푼은 계량컵과 함께, 주걱들은 서로 함께 모아두는 식이다. 중복된 것은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것은 과감히 처리하며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자. 70대의 활발한 여성 엠마도 직접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다. 그녀의 주방은 오랫동안 선도되지 않은 기구들과 반쯤 비어있는 통, 먼지를 뒤집어 쓴 오래 혼란스러운 환경에 진절머리를 낸 그녀는 모든 서랍과 장을 완전히 비우고 각각의 물건들을 신중히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 그녀의 주방은 완전히 변했다고, 요리하는 것이 다시 즐거움이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더 가벼워졌는지. 주방이 단순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고 편안하며 실제로 그녀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다고. 책은 특별한 매력을 지닌 존재다. 책은 친구요, 스승이며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나 책들이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하면 선반 위든 탁자 위든 바닥 위든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어지럽혀진 상태가 되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장본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책들의 양이 우리 생활 공간을 압도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선반은 수십 년 전 교과서와 앞으로 다시 읽지 않을 소설, 먼지 쌓인 커피 테이블 북들로 미겁게 눌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책들을 관리하는 것은 취미라기보다 짐이 되어간다. 80대의 열렬한 독자 사라 역시 같은 고민에 직면했다. 그녀의 거실은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선반이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더미는 사이드 테이블과 구석까지 넘쳐 흘렀다. 최근에는 새로 살 책을 둘 자리조차 없음을 느낀 그녀는 어느 주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미 다 읽었고
다시 읽을 생각이 없는 책들을 골라냈다. 일부는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고 일부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은 책들은 장르와 크기별로 정돈하여 어지러웠던 책장은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사라가 정리를 마쳤을 때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밝아지고 더 개운하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새 책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이 과정 자체에서 명료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책 정리는 단순히 집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과 작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혼잡한 집을 만들게 하는 7가지 예상치 못한 원인들. 시대에 뒤떨어진 가전제품에서부터 물건이 넘쳐나는 주방, 질서 없이 늘어난 책장까지.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의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서서히 빼앗아간다. 하지만 조금의 노력과 각오만 있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문제들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온하고 실용적이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일이다. 이 글에서 언급된 팁들 중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실행해보자. 주방 서랍을 비우든 책장 정리를 시작하든 아니면 단 하나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내다 버리든 상관없다. 모든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다. 댓글에 9나 0을 입력해서 어떤 팁부터 실행할지 알려주길 바란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더 단순하고 기쁜 삶을 향한 여정 말이다. 다음 영감을 위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다음 만남까지 적은 물건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권한다. 스마트 정리 혁명. 단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집 전체를 바꾸는 방법. 조지는 부서진 믹서기를 치우는 것이 주방의 완전한 변화를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믹서기가 사라진 순간 오랫동안 묵은 기구들로 가득했던 구석구석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팬을 찾는 일이 더 이상 수색 작전이 아니게 되었죠. 조지는 당시 몰랐지만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리는 공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고 가볍게 만들고 창의성과 평온까지 되찾아줍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물건들은 언젠가 쓸 수도 있어 라는 핑계로 눈앞에 머물며 서서히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해갑니다. 주방 과잉. 유용하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주방은 비통 물건들이 쌓여가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멜론 볼러 하나, 맞지 않는 플라스틱 뚜껑 더미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엉망진창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10년 전에 유통기한 지난 향신료와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 사이에서 진짜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72세인 엠마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싱크대는 2010년에 반쯤 사용된 바닐라 추출액과 3개의 통조림 따개로 가득했죠. 스푼 하나 찾으려면 고고학 발굴 현장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방은 요리 공간이 아닌 저장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해결책, 비우고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자. 엠마는 결국 각오를 다잡았고 변화는 다음 3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점검.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이걸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지? 이제 내보낼 때입니다. 영역별 정리. 계량컵은 숟가락들과 함께, 베이킹팬은 종이 호일과 함께 모아두세요.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 2015년산 파프리카 파우더는 더 이상 양념이 아닙니다. 정리를 마친 후 엠마는 선반 2개 분량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내 싱크대 위를 볼 수 있게 됐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책장의 혼란. 이미 갖고 있는 책을 찾아 읽는 대신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이 숨쉬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 단순함 뒤에 숨은 과학. 단순히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혼잡함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불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엠마가 멜론 볼러를 기부했을 때 그녀는 단지 서랍 공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분함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부서진 믹서기를 버렸을 때 그는 단순히 공간을 비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작게 시작하여 크게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미 갖고 있는 책을 찾아 읽는 대신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이 숨쉬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 단순함 뒤에 숨은 과학. 단순히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혼잡함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엠마가 멜론 볼러를 기부했을 때 그녀는 단지 서랍 공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분함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부서진 믹서기를 버렸을 때 그는 단순히 공간을 비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작게 시작하여 크게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개의 서랍, 선반, 혹은 모퉁이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방 스프린트, 한 개의 서랍이나 캐비닛을 선택합니다. 정말 사항하거나 매주 사용하는 물건만 남깁니다. 나머지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기부할 책 10권을 상자에 담아보세요. 혼란이 질서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 새로 생긴 공간을 감상하세요. 이전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집이 창고가 아닌 쉼터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말했듯이 정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마트한 정리혁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이 순간의 용기와 결단의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평온을 되찾게 해줄 테니까요.